혹시 여러분이 매일 저녁 건강을 위해 먹고 있는 작은 견과류 하나가 실제로는 여러분의 심장을 조용히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20년 넘게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제 앞에 앉은 58세 환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저녁 견과류를 챙겨 먹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분은 전날 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검사 결과 혈중 중성지방이 정상치의 3배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건강에 좋은 견과류 몇 알 정도는 가볍게 먹어도 괜찮다고,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그들은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혹시 한밤중에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을 비오듯 흘리고 머리가 어지럽거나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화장실에 가야 했던 적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몸은 50세가 지나면 예전처럼 민첩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늦게 먹고 많이 먹고 무엇이든 먹어도 다음날 아침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모든 음식 선택, 모든 식사 시간이 심혈관 혈압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그 영향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다가 예상치 못한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터져 나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것은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저녁에 섭취하면 심혈관계를 교란시키는 8가지 위험한 견과류입니다. 특히 5번째와 7번째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견과류들인데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심혈관의 신비한 약으로 칭송받지만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여러분 몸속에 침묵의 적이 되는 8가지 견과류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그것들을 매일 드시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각 종류를 하나씩 파헤쳐보며 왜 올바르게 먹으면 보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병이 되는지, 그리고 누가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지 명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부드럽고 버터 같은 식감으로 유명한 마카다미아를 많은 분들이 프리미엄 견과류라고 생각하며 저녁 디저트로 즐겨 드시죠. 하지만 마카다미아는 견과류 중 포화지방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무려 80%가 지방이고 그중 15%가 포화지방입니다. 제가 치료한 부산의 64세 이모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고급 마카다미아 5-6개를 드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새벽 3시에 극심한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하셨습니다. 응급실에서 확인한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이 급격히 상승해 관상동맥에 일시적인 혈류 장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섭취된 고농도 포화지방이 밤사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새벽 시간대 혈압 변동 시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브라질넛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셀레늄이 풍부한 브라질넛. 하지만 브라질넛 단 하나에는 일일 권장량의 10배가 넘는 셀레늄이 들어 있습니다. 저녁에 2-3개만 섭취해도 셀레늄 과다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심장 리듬 장애와 직결됩니다. 셀레늄 과다 섭취는 부정맥 발생률을 크게 높이며 특히 야간 섭취 시 그 위험도가 더욱 증가합니다. 세 번째는 캐슈넛입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캐슈넛.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캐슈넛은 소금과 설탕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한 줌의 가염 캐슈넛에는 무려 200mg 이상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어 저녁 섭취 시 야간 혈압 상승의 주범이 됩니다. 광주의 69세 박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TV 시청하며 캐슈넛을 드시다가 수면 중 혈압이 180에 110까지 치솟아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의료진은 과도한 나트륨 섭취로 인한 급성 고혈압 발작으로 진단했습니다. 네 번째는 해바라기씨입니다. 건강간식으로 인기 있는 해바라기씨. 하지만 해바라기씨는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극도로 높아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시킵니다. 특히 저녁 섭취 시 야간 혈관 염증이 증가하여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메가6 과다 섭취는 염증지표 수치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은행입니다. 한국 전통 음식에 빠질 수 없는 은행.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으로 알고 계시지만 은행에는 징코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5개 이상 섭취하면
신경 독성으로 인한 심박수 불규칙과 혈압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울산의 62세 환자분은 매일 저녁 은행 10여 개를 구워 드시다가 심한 어지럼증과 부정맥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셨습니다. 은행의 독성 성분은 특히 중년 이후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도토리입니다. 산에서 직접 따온 도토리를 우린 물이나 도토리묵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도토리에는 타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저녁 섭취 시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혈액 내 산소 운반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이는 야간 심장 부담을 증가시켜 수면 중 심근경색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땅콩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견과류 중 하나인 땅콩, 하지만 볶은 땅콩은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특히 저녁 섭취 시 간 해독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독성 물질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판 땅콩은 과도한 소금과 기름으로 가공되어 심혈관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여덟 번째는 해바라기 씨 껍질째입니다. 껍질째 먹는 해바라기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딱딱한 껍질은 소화가 거의 되지 않으며 저녁 섭취 시 위장 부담을 가중시켜 야간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면을 방해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간접적으로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견과류뿐만 아니라 저녁 식사에서 조심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나트륨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젓갈류, 된장찌개 등 우리 전통 발효식품들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저녁 섭취 시 야간 혈압 상승과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당분 디저트류입니다. 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 등은 급격한 혈당 변동을 일으켜 인슐린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이는 야간 심혈관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세 번째는 가공육과 튀김류입니다. 소시지, 베이컨, 치킨 등은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과도하게 함유되어 있어 야간 혈액 점도를 높이고 혈전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견과류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므로 이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간식으로 소량 섭취가 가능하지만 저녁 7시 이후에는 절대 금지입니다. 안전 섭취량도 중요합니다. 아몬드나 호두는 하루 5개에서 7개, 마카다미아는 하루 2개에서 3개, 브라질넛은 주에 1~2개, 은행은 하루 3개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견과류를 단독으로 섭취하기보다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인 연어나 고등어와 함께 섭취하여 지방산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50세 이후 심혈관 건강을 위한 3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의 원칙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50세 이후에는 생체 리듬에 맞춘 식사 타이밍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량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견과류는 소량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므로 욕심내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균형의 원칙입니다. 단일 영양소에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심혈관 건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더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똑똑하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7시 이후 견과류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둘째, 견과류는 아침에만 하루 한 줌 이하로 드십시오. 셋째, 가공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견과류를 선택하십시오. 만약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단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부터 저녁 견과류를 끊겠다 라고 다짐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이자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의학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눈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지식이며 개인적인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